저번 시간에 우리가 2차 함수랑 x축이 y는 0이었고 그리고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랑 몇 개 점에서 만나니?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자? 얘네 둘을 연립을 하자. 그래서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은 이런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고, 자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했을 때 0보다 크면은 몇 개 점에서 만난다? 2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0이면은 1개 점에서 만나고 0보다 작으면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지. 그리고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는 접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랑 거의 좀 비슷한 내용이야. 오늘 하는 거는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 아니라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야. 오케이? 직선은 너네가 아는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랑 어떤 직선 y는 mx 플러스 n 요랑 직선이 있을 때 얘네들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걸 한번 따져볼 거야. 근데 얘도 원리는 똑같아. 함수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너네가 뭘 하라고 했어? 연립을 하라고 했어.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고 놨을 때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자, 그리고 얘를 넘기면 딱 어떻게 돼? b-m의 x 더하기 c-n은 0. 딱 완전히 2차 방정식 형태가 됐지. 그럼 2차 방정식 나왔어? 어떻게? 또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야. d가 만약에 0보다 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d가 0이면은 접한다. d가 0보다 작으면은 만나지 않는다. 똑같아. 저번 시간에 x축과의 위치 관계랑 똑같이 하면 돼.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그 다음에 d가 0일 때는 접한다. 그리고 d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줘. 자, 일단 그러면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경우 어떻게 돼 있냐? 자, 일단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런 경우도 있겠고, 하나는 밑에다 그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직선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 이거 말고 혹시 뭐 다른 경우 있나? 뭐 3개 점에서 만난다거나 그런 거 되나? 안 되지. 직선이 너네가 직선을 어떻게 그려도 3개 점에서 만날 일은 없어. 무조건 안 만나거나 1개 점에서 만나거나 2개 점에서 만나거나. 오케이?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연립을 했어. 만난다. 그랬더니 교점의 좌표가 2개가 잡히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d가 0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크다. 그리고 얘는 1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이때는 d가 0이다. 그리고 얘는 만나지 않지? 그럼 실근이 없다라는 거니까 d가 0보다 작다. 이해되네? 자, 이거 몇 개 예시로 한번 해보자. 여기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보면은 y는 x제곱 더하기 x-1 얘랑 y는 3x-k. 자, 얘가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 그럼 접한다는 얘기네. 그지? 자, 그럼 먼저 얘랑 얘랑 연립을 해준다. 만난다고 하니까 연립을 해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다 좌변으로 넘겨준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2차 방정식 나왔네. 근데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d가 어떻다고? 0. d가 0이다. 근데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도 되겠지? 그럼 b' 제곱 1 마이너스 ac 얘가 0이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이니까 k는 2가 돼야 하겠구나.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이번에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교점의 좌표. 근데 얘도 똑같이 하면 돼. 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교점을 직접적으로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는 건 아니고 직접 너네가 부근을 구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얘랑 y는 x 플러스 1 얘네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야. 이거는 교점의 개수는 그냥 판별식을 쓰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는 방법은 똑같아. 먼저 얘네 둘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연립을 해주자.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좌변으로 넘겨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좌합이 4는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그러면 x-1에 x-4는 0 이렇게 되니까 x가 1 또는 x가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얘가 의미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면 얘랑 얘랑 만나. 근데 어디서 만나니? x가 1일 때랑 x가 4일 때 만나는 거야. 이 교점의 x 좌표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뭐다? 두 실근이 의미하는 거는 얘랑 얘가 어디서 만나는지 x가 1일 때, x가 4일 때 두 곳에서 만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은 x가 1일 때 y가 몇인지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는데 너는 여기다 놓고 싶어, 여기다 놓고 싶어? 당연히 밑에다 놓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2가 되고 x가 4일 때 y가 5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는 두 교점의 좌표는 1,2랑 4,5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y는 fx랑 y는 gx 얘네 두 교점의 x 좌표가 알파랑 베타면은 2차 방정식 fx랑 gx랑 같다 이렇게 했을 때 두 실근의 값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실근은 결국 뭘 의미한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한다. 됐니? 개인적으로 나는 이 2차 함수 부분을 겁나 좋아해. 그래서 너네도 그랬으면 좋겠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얘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얘도 교점의 x 좌표를 구하고 싶대. 마찬가지야. 연립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2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5 또는 x가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교점의 좌표까지 아예 한번 구해볼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좌표는 몇이 돼? 4 이렇게 되고 x에다가 5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너무 쉽지? 자, 바로 필수예제로 가자. 우리는 뒤에 최대 최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조금 멀어.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y는 x-m이야. 이 직선의 그래프가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래.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얘들을 먼저 연립을 했을 때 자, 얘를 좌변으로 보내주면은 2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m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얘가 마침 짝수야. 그럼 b' 제곱하면 몇? 4 마이너스 a c 하면은 마이너스 2m 얘가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나겠지? 그치? 이제 판별식 이거는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얘 넘겨주면은
4가 이 m보다 크다. 그럼 m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두 번째 2번. 자, 얘가 접한다라는 건 한 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d가 어떻게 되는 거야? 0. 그럼 우리 이것만 하면 돼. 여기서 원래 d가 0보다 크다였잖아. 그지? 그럼 이거 는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m은 2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3번. 만나지 않는다. 그럼 d가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얘랑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m은 2보다 크다. 이렇게 줍니다. 자, 7번. y는 2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 얘랑 y는 3x 플러스 b. 얘 두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랑 3이래. 이번엔 교점 좌표를 그냥 줘버렸네. 자, 한번 얘랑 연립을 해보자. 2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은 3x 플러스 b. 자, 그럼 얘를 다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a에 플러스 3의 x 이렇게 될 거고 얘 넘어오면은 3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얘 두 근이 뭐다? 마이너스 2랑 3이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뭐 할래? 너네 같으면 뭐 하겠어? 대입. 대입은 조금 아쉬워. 그치,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겁나 쉬워져. 근과계수의 관계. 자, 얘네 두 근의 합 몇이야? 1.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했을 때 얘가 1이 나와야겠네. 자,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3. 원래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b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냥 처리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 두 근의 합이 1이다. 그러면 a 플러스 3이 2가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몇이지? 마이너스 6. 자, 그럼 a분의 c 2분의 3 마이너스 b 얘가 마이너스 6이다. 자, 그럼 3 마이너스 b는 너무 잘못했어?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았어? 왜? 나 헛게 들리나?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서 헛게 들릴 수도 있어. 자, 3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거고 그럼 b는 15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니?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이잖아. 물론 아까 말했듯이 뭐 방학한 너네들한테 금요일과 주말의 차이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금요일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일찍 보내주려고 해 최대한. 여기 프린트 뽑아놓은 거 있지? 이것만 풀게 하고 보내달라고 원장쌤한테 이따 말을 할까 해. 대신 그런 건 있어. 아무래도 3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8시에 끝나버리고 이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 주고 보내놨더니 3시간 중에 2시간만 하고 애가 와버렸네? 3분의 2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항상 말하는 게 그래도 8시 반에 가라. 30분 정도면 너네도 이제 가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하면은 오늘 내가 좀 문제를 빨리 풀어가지고 잘해서 일찍 끝났다 이렇게 기분 좋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1시간이 되면 조금 부담스러워. 여튼 최대한 빨리 보내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오늘 배운 내용도 문제 푸는 거 있으니까 잘 풀면 돼. 알겠지? 자, 이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랑 y는 mx. 자, 얘가 두 점 PQ에서 만났는데 두 점 PQ에서 만났는데 P의 x좌표가 3-루트2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얘랑 얘를 연립 한번 해보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이렇게 연립을 할 거고 넘겨주면은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왔어. 우리는 뭐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 여기서. 어쨌든 한 근이 3-루트 2라는 거는 알고 있어. 그치? 점 P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하나가 3-루트 2가 나왔다는 건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루트 2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했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A, B, C, M은 어떤 수다? 유리수다. A, B, C, M 얘네 다 유리수라는 거야. 근데 너네가 2차 방정식 할 때 이런 거 배웠었다고. 자, A, B, C가 모두 유리수일 때 만약에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이 형태면은 다른 한 근은 뭐다?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 형태가 나온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그치, 켤레근이라고 불렀어. 기억나니? 여기서 A, B, C 각 항의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 나오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켤레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지. A, B, C가 모두 실수고 한 근이 P 플러스 QI일 때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는 이거 모르면 이걸 풀 수가 없어. 알겠니? 자, 그러면 A, B, C, M 얘네가 유리수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다 무슨 수라는 거야? 유리수라는 거야. 그럼 한 근이 3-루트 2가 나왔다는 건 다른 한 근은 뭐라는 거야? 그치, 3 플러스 루트 2가 나온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 Q의 X좌표는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PQ의 길이가 몇이다? 4다 라고 했어. 자, 근데 자, 여기 P랑 Q의 X좌표 차가 몇이니? 오, 굿. 2루트 2야. 3 플러스 루트 2에서 3 마이너스 루트 2를 빼면은 2루트 2가 나와. 자, 그럼 내가 하나, 자, 여기 P에서 X축이랑 평행하게 선 하나 쫙 그어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밑변, 여기를 밑변으로 잡고, 여기를 높이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 거야. 여기까지 됐니? PQ의 길이 몇이라고? 4. 자, 여기 길이 몇이라고? 밑변의 길이? 2루트 2.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몇이야? 높이는? 높이도 2루트 2야. 얘네 1대1대 루트 2다? 2루트 2에다가 루트 2 곱하면 뭐가 돼? 2루트 2에다가 루트 2 곱하면 4가 돼. 그러니까 1대1대 루트 2인 거야. 이거 어디서 봤지? 삼각비. 삼각비에서 봤어. 이거 특수각이지? 45도. 그치, 여기가 45도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저기 45도라는 거는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야? 네. 기울기 몇이라고? 네. 자, 여기 45도라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왜? X 증가를 Y 증가를 그치. 사실 그걸로 하면 그 말이긴 해. 맞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은 2루트 2분의 2루트 2에서 1이 나와. 그거랑 하나 더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내가 P라는 점에서 Q라는 점으로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X 증가량이 2루트 2고 Y 증가량이 2루트 2지. 근데 이 직각 삼각형에서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이 의미하는 게 결국 밑변이랑 높이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직각 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네? 얘가 뭘 의미하지? 근데 밑변분의 그치, 탄젠트를 의미해. 탄젠트 뭐 A 이렇게 하자. 탄젠트 A. 그럼 탄젠트 45도 몇이었어? 1. 그래서 기울기가 1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해도 되지만 저 각이 만약에 45도가 아니라 뭐 60도였다 이렇게 되더라도 탄젠트 60도 루트 3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m의 값은 결국 몇이다? 이거 x의 개수가 기울기잖아. m의 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냐? 문제 참 잘 냈지. 맛있게 냈잖아.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 내용만 읽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생각.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켤레근도 있고 그 다음에 너네가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내용도 있잖아. 이렇게 보통 어려운 문제는 너네가 앞에 배워서 이미 잊어버린 까먹고 있는 다른 내용도 조금씩 넣어가지고 너네를 건드린다고. 어려운 문제들을. 근데 이런 문제들이 진짜 맛있는 거야. 풀었을 때 뭔가 짜릿하잖아. 요거 그냥 바로바로 해버릴게. 어차피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조금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는 식으로 하자. 자, 여기 파트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요거는 엄청 중요해.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너네가 수능까지 계속 쓰게 될 거야. 수능이요? 수능 때도 써. 물론 너네가 수능 딱 봤을 때 그 해 수능 문제에 얘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 근데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 종종 등장한다고. 그리고 너네가 고2가 되면은 뭐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뭐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 이런 거 하는데 거기서도 이 참수, 이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나와. 그래서 얘는 피할 수 없어. 수능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얘를 쓰는 게 나온다는 거지. 수능 때 이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 행복하지. 자, 일단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해보자. 이런 2차 함수가 있을 때 얘 그래프의 개형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크게 보면은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자, A가 0보다 크면은 얘 어떻게 되지? 아래로 블록해. 그치? 이거 아예 그냥 표준형으로 바꿀게. 표준형으로 쓸게. 표준형으로 쓰고, 자, A가 0보다 작으면은 얘가 위로 블록. 이렇게. 일단 너네가 중3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가장 그 함수값이 낮을 때가 언제야? 꼭지점? y값이 가장 낮을 때가 이 꼭지점일 때가 y값이 가장 작아.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두 가지 표현 많이 쓸 거야. 라지 m은 뭐냐면 맥시멈, 최대값이고 스몰 m은 미니멈, 최소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최대값은 일단 잠깐 패스하고 최소값은 그러면 언제 갖냐? 꼭지점에서 갖는 게 무조건 최소값일 거야. 얘보다 y값이 더 내려가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얘 꼭지점의 좌표 어디지? P, 여기 P, Q. 여기 꼭지점의 좌표지.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 P, Q.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 Q가 되는 거야. X가 P일 때 Y가 Q. 이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얘는 X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면은 끝없이 올라가는 거야. 얘는 최대값을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볼 거야. 일단 얘 같은 경우 위로 블록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딱 정해져 있어. 언제? 여기 꼭지점에 y좌표가 최대값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뭐다? 최대값이 될 것이다. 왜? 위로 블록하니까 여기가 최고치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존재해야 안 해? 얘 계속 내려가는데 최소값이 몇인 줄 알고 계속 내려가는데 최소값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게 너네가 이제 중3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제 고1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 여기다가 이제 범위를 주는 거야. x값의 범위를 줘. 그래서 자, x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줄 거야. 그럼 그래프를 어디만 쓰겠다는 거냐? 딱 이 부분만 쓰겠다는 거야. 이 부분. 오케이? 자, 그러면 최소값은 변해 안 변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변해.
최대값은 제일 위에니까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어쨌든 a가 0보다 크면은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 그 다음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도 결국 너네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 꼭지점의 좌표라는 건 결국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자, y는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얘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할 줄 알지? 나 솔직히 할 줄 모른다. 없지?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한 번만 보여줄게. 자, 이렇게 먼저 바꾼 다음에 얘가 완전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완전제곱 형태가 아니야. 그래서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하고 내가 임의로 1을 더하면 안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을 해. 그 다음에 여기서 뿌리 잘라주고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얘랑 곱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됐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 x제곱의 개수가 양수네? 그럼 아래로 블록하겠네? 오케이? 자, 그럼 얘 최소값은 뭐야? 최소값은? 그치,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때 x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최대값은 몇이다? 최대값?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셈 보충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외우지 마. 오케이? 외우지 마. 그냥 표준형으로 너네가 바꾸면 그만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엄청 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다 필요 없어.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해. 물론 뭐 영환이 지우 김성희는 한번 들었겠지만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이차함수가 있대. 자, 얘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근데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쳐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야. 오케이? 그러면 최소값이 어디서 받는다고? 꼭지점일 때 최소값을 가져. 그치? 그 꼭지점이 어디냐? x가 몇일 때? 2일 때야. 자, 그러면 너는 그걸 한번 생각해 줘야 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야. 얘가 아래로 블록이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이 꼭지점은 언제야? x가 2일 때야. 그럼 범위 안에 x가 2가 들어가 있냐? 그걸 먼저 확인해 주는 거야. 오케이? x2 들어가 있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는 최소값은 정해져 있는 거야. 몇이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5 고정이야,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2차 함수라는 거는 내가 저번 시간에 너네한테 설명했지만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오케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값이면은 여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x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y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자,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럼 x가 2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y값은 어떻게 돼? 커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그러면 0과 5 중에서 누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5. 그럼 x가 5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럼 x에다가 5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몇이 나와? 4. 그치, 4.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자, 똑같은 이걸로 갈게. 자, x의 범위를 봤더니 x의 범위가
4에서 6이야. x의 범위가 4에서 6이야.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꼭지점의 x좌표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했어. 근데 x가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최소값을 마이너스 5라고 놓을 수가 없는 거야. x가 2가 안 되니까. 그러면 x가 2에서 누가 그나마 가장 가까운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x가 2, 누가 그나마 가장 가까워? 4지. 그럼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원래는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x가 2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x가 2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쪽이 최소값을 갖게 될 거라고. 오케이? 그럼 x에다가 4 집어넣으면은 최소값은 몇이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그럼 반대로 x가 2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쪽 x가 6일 때 최대값을 갖겠지. 그럼 6을 넣어주면은 11 이게 최대값이 된다. 됐니? 여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 물론 잘못된 방법은 아니야.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뭘 넣어보라고 하냐? x가 p일 때, 그러니까 꼭지점일 때 x, 그러니까 fp를 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x 양끝값 f알파, f베타 이 세 개를 넣어보라 그래.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라는 게 저기 설명되어 있는 말이야. 오케이? 근데 굳이 세 개를 넣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두 개만 넣으면 깔끔한 거야. x가 범위 안에 있든 범위 밖에 있든 두 개만 넣으면 된다. 굳이 세 개를 우리가 넣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로 블록인 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위로 블록인 애가 있는데, 자,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자, 이렇게 되겠다. 아닌가? 아야, 맞지? 맞지?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얘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야. 자, 그러면 여기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받겠네. 이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만약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 이렇게 쳐보자. 자, 그럼 먼저 최대값이 언제 갖는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갖는다.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니? 들어가. 그러면 최대값은 정해져 있어. 몇이야? 5 정해져 있는 거야. 최대값은. 오케이? 자, 그럼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얘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언제야? x가 1일 때지.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8에 5 더하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을 안 갖고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뭐 이 정도로 할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를 안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최대값에다가 5를 쓰면 안 된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가. 그럼 마이너스 2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마이너스 3일 때가 얘는 반대로 최대값을 갖게 된다는 거야. 아래로 블록일 땐 최소였는데 위로 블록일 땐 최대값을 갖게 된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몇이야? 3.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은 23? 마이너스 13이 되겠지? 아니야? 마이너스 5. 맞지? 마이너스 3 되니까 제곱하면 9에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5니까.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 이해됐니?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 다 필요 없어. 잠깐 쉬었다가
예제 문제 풀고 문제 풀자. 자, 예제 9번에 1번 보면은 이차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럼 얘 표준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해보면은 이거 이제 안 해줄 거야. 너네 다 바꿀 수 있잖아.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유.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위로 블록이지? 그럼 최대값은 몇이야? 7. 7 이렇게 되겠고 최소값은?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자, 얘의 최소값이 1에 최대값은 아니구나. 최소값이 1에. 자, 그럼 얘 표준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일단 x-2의 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4x까지 나오지. 근데 여기 4가 더해지잖아. 그러니까 다시 4를 빼주는 거야. 여기 4가 없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 최소값이 몇이다? 2가 된다. 그럼 b는 몇이야? 6 이렇게 된다. 너네도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진짜 한 100개만 바꿔봐. 100개만 바꿔보면 속도 이렇게 나와. 충분히. 너네가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1번. 자, fx가 얘는 바꾸기 쉽지 않겠다. 얘는 써서 해야겠다. 자, 일단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은 여기 x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나와줘야겠네. 맞니? 자, 그 다음에 얘 2분의 1에서 제곱하면은 9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잘라주고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한 다음에 얘는 얘랑 붙어서 나가면은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그러면 최대값이 x가 3분의 1일 때 최대값 3분의 1인데 x가 3분의 1 들어가 있나? 네. 들어가 있어. 그럼 최대값은 3분의 1 나왔네. 자, 그럼 최소값은 x가 3분의 1일 때 최대값이니까 3분의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최소값을 갖게 하는 x값이겠지. 그럼 x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가져? 1일 때. 그럼 x에다가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돼.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넣으면 너네 머리 아프다. 그냥 여기다 넣어. 1 집어넣으면 최소값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 자, 2번.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됐네. 자, 얘는 뭐 바꾸기 쉽지? 얘는 x 마이너스 2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그치? 자, 그럼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될 텐데 x가 2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2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x값이 뭐야? 1.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최소값이 몇이 돼야 돼?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최대값은 x에다가 가장 멀리 떨어진 0을 넣으면 되니까 최대값은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나? 아이? 잘 따라오고 있어? 눈이 약간 아닌데? 이해된 거 맞아? 그래. 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때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네. 자, fx의 최소값이 7이래. 자, fx 얘네, 자 그럼 fx 얘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자 일단 x-1의 전체 제곱 요거 나와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없지. 그러니까 1을 다시 뺐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얘가 x가 1일 때 최소값 a-1을 가질 텐데, x가 1 가능한가? 네. 가능해. 그러면 얘가 몇이라는 거야? 얘가 7이 된다는 거야. 그럼 a는 몇이라는 거야? a-1이 7이면 a가 8이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 a 8 집어넣으면은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에 x-4의 제곱 플러스 b 하고 마이너스 16이 있으니까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너네가 한번 직접 꼭 바꿔봐. 여러 번 바꿔봐. 오케이? 자 얘는 x가 4일 때 최대값 b 플러스 16을 가져야 되는데 x가 4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4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x값이 뭐야? 3. 그럼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그 y값이 2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최대값이니까. 자 그럼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는 결국 b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가 20이 나와야 되니까 b는 몇이다? 5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거야.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하고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공통부분이 보이지? 공통부분. 자 얘를 치환을 할 거야.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할 건데, 자 얘를 한번 a라고 넣어보자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y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1의 전체 제곱 요거랑 같네. 그지? 그럼 얘는 a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아래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이야. 그지? 근데 그럼 최소값을 가질 텐데 a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 최소값은 몇이어야 돼? a가 1일 때 최소값이 몇이야? 0. 그치, 여기 없으니까 0이지 0. 그치? 자 근데 a의 범위를 너네가 구해줘야 돼. a가 1이 될지 안 될지 너네가 어떻게 알아? 그치? a를 아까 우리가 어떻게 놨어? a라는 애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얘로 놨어. 그치? 그러면 a도 x에 대한 2차함수 형태인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얘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자 a도 아래로 볼록한 x제곱의 개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함수 형태가 나올 텐데 x가 1일 때 최소값 1을 가질 거야. 근데 x가 1 가능하니? 가능해. 그러면 a의 최소값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a의 최소값은 1이야. 오케이? 그럼 최대값은 x가 1일 때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x가 3일 때겠지? 그럼 3 집어넣으면 a의 최대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치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치환한 A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범위를 두 번 구해야 된다는 거야. X의 범위를 이용해서 A의 범위를 구해주고, 이 A의 범위를 통해서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A가 1일 때 최소값 0이라고 했어. 근데 A가 1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최소값은 0인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A가 1일 때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A가 5일 때지. 그럼 A에다 5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몇? 16. 그래서 제 최대값은 16이고 최소값은 0이 된다. 이거 이해됐니? 네.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이따라도 물어보든 아니면 영상이라도 다시 보든 해야 돼. 알겠지? 이거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2가 되고 이때 2x-y 제곱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자, 얘는 문자가 아이씨 2개야. 그럼 어떻게 하나로 바꿔주면 편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x를 y로 바꿀 거야. x를 y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y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줄 거야. 그럼 x가 어떻게 되냐? x는 2-y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2-y를 집어넣으면은 2에 2-y 하고 마이너스 y 제곱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네 결국. 됐니? 자, 그러면 얘 전개해보면은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에 y 플러스 1의 제곱하고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5를 갖겠지. 근데 y가 마이너스 1이 되나? 안 돼.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저 앞에.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몇이야? 0이 되겠지.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최대값은 4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알겠거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속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이 존재할까? 끝없이 내려갈 텐데?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뭔가 하나를 덜 찾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어디서 찾냐?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아까 우리가 x는 2-y를 바꿨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 x가 범위가 어떻게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2-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y 넘겨주면 y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요거를 덜 찾고 봤으니까 최소값을 못 구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y의 범위는 정확히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최대값 가졌어.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y가 2일 때 같겠지. 그럼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몇이 돼?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자, 14번 어느 물체를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쏘아올렸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다 볼 필요 없어. 오케이? 너네 뭐만 보면 돼? t가 뭘 의미하는지 시간, t초, 높이, y
요것만 보면 돼. 그 다음에 또 뭘 봐? 이 관계식만 봐주면 돼. 딱 3개만 보면 돼. 앞에는 저거 볼 필요도 없어. 뭐 지면에서 초속 40m로 쏘아 올렸고 뭐 저거 볼 필요가 없는 게 너네 나중에 물리를 제대로 배워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초속 40m로 쏘아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식이 진짜로 이렇게 나와. 높이식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설명하려고 준 거야. 저거는 너네가 굳이 읽어서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 오케이? 우린 뭐만 보면 된다? 1만 보면 된다. 자, 이 물체를 쏘아 올린 후 3초 이상 6초 이하. 자, 그러면 t의 범위가 t가 초잖아. t의 범위가 3초 이상 6초 이하라고 했으니까 t가 t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네. 됐니? 자, 그리고 y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40t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8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t가 4일 때 최대값 80을 가져야 돼. 근데 t가 4가 되니? 돼. 그러면 최대 높이는 80m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t가 4일 때 최대면은 최소 높이는 언제 가죠? t가 몇일 때? 6일 때. 그럼 t에다가 6 집어넣으면은 뭐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럼 최소 높이는 어떻게 될까? 60이 되겠네. 그래서 최대 높이는 80m, 최소 높이는 60m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 같은데? 자, 길이가 12인 선분 AB 위에 점 C를 잡아서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랑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AC의 길이를 내가 한번 X로 놔볼게. AC의 길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놓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BC의 길이는 우리가 뭘로 놓을 수 있어? 전체 길이가 12야. 그치? 10 전체가 12니까 12에서 x를 빼면은 얘는 12-x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 이해되니? 합쳐서 12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넓이 그냥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되지. 그래서 넓이가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이니까 높이가 12-x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12-x를 제곱한 거. 자, 이게 둘의 넓이의 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니? 정사각형의 넓이 x제곱,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됐어? 자, 그럼 얘네 넓이 이거 다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x제곱에 x제곱 하면은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72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얘 이차함수 형태 나왔다, 그지? x제곱의 개수가 양수네? 그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자, 그럼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일단 3분의 2의 x제곱 그리고 여기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12가 되나?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72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서 끊어주고 2분의 3의 x-4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6은 얘랑 곱해서 바깥으로 나갈 건데 마이너스 24로 나가겠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48 이렇게 되겠다. 그럼 x가 4일 때 넓이의 최소값이 48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라 했지? 여기 X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넓이가 최소가 될 때 X의 값 몇이야? 4가 되겠지? 이해한 거 아니니? 나 이해 안 됐다. 어디서부터? 그냥 뭐지? 그 도형의 잠시만요.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이해했어? 또 이해 안 됐다. 없어? 그래서 어쨌든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될 때 AC의 길이는 4가 된다. 강의 숙제는 A 단계까지 풀어오면 되겠고